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은 황도 12궁을 해당 월에 지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볼게요. 먼저 지구가 가 위치에 있을 때 지구 입장에서 태양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 일직선을 그어서 이 청구상에 이 위치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 가라고 적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나 위치에 있을 때는요. 일직선을 그어서 이 위치에 태양, 나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다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에 태양, 다가 있을 것이고요. 지구가 라 위치에 있을 때는 일직선을 그어서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가라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시기, 태양 쪽 별자리,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이것들을 정리해 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면 지구가 가에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9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기는 9월이고요. 태양이 어느 위치에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별자리에다가 월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가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사자자리죠. 이때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반을 나눴을 때 이쪽은 낮일 거고요. 반대쪽은 밤이 될 거예요. 그럼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무엇이냐? 바로 태양 뒤쪽에 있는 물병자리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가 떠 있을 때 낮에는요, 태양이 밝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 태양과 반대쪽 지구에서 우리는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가 될 거고요. 지구가 나 위치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어디 있느냐? 10월의 처녀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이때 시기는 10월이구나. 태양 쪽 별자리 뭐? 처녀 자리. 자,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반 나눴을 때 이쪽은 낮이고요. 반대쪽이 밤인데 반대쪽에서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 무엇? 물고기 자리다. 자, 지구가 다 위치에 있을 때 갑니다.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1월 궁수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시기는 몇 월? 1월이고요. 태양 쪽 별자리 궁수자리입니다. 자, 이번에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요. 그렇죠. 태양의 반대쪽인 7월의 쌍둥이 자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 라 볼게요. 지구가 라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6월 황소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시기는 6월이다. 태양의 남중하는 별자리 황소자리고요. 그럼 한밤중에 볼게요.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반대쪽, 이쪽이 밤일 텐데요. 그럼 무엇을 관찰할 수 있죠? 12월의 전갈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남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하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별자리라는 뜻이죠. 하늘에 별이 많을 텐데요. 우리는 그 중에 태양이 움직이는 길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렀는데요. 학습지 2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빠뜨리고 지나갔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공수자리부터 전갈자리까지 쭉 봤는데요. 우린 이거를 이름 뭐라고 붙이냐? 황도 12궁이라고 이름 붙여요. 선생님, 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나요?
황은요, 누를 황, 노랗다 이런 뜻인데 태양이 우리가 봤을 때 노랗게 보이죠. 그리고 태양이 다니는 길에서 황도라고 하고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자리 중에서 태양이 다니는 길인 황도에 있는 별자리 중에서 각 월별로 태양이 위치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별자리를 12개를 골랐어요. 그거를 황도 12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요, 지구에서는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 한밤중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 관측한 별자리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아래 보면 쌍둥이 자리가 있고 오리온 자리가 있고 태양은 지표 면 아래에 있었네요. 자, 근데 15일 간격 지나서 쌍둥이 자리가 약간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태양은 여기 있고요. 또 15일이 지났더니 좀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즉,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가 점점 태양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자료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 보면, 자, 먼저 쌍둥이 자리를 보면요. 여기 쌍둥이 자리가 있고요. 태양과 함께 보이려면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구가 이쯤에 있을 때 태양이 반대쪽인 쌍둥이 자리 쪽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진 직후에 쌍둥이 자리가 우리 눈에 관찰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별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요. 태양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한번 보면요. 지구가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쌍둥이 자리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쌍둥이 자리 이 입장에서는 태양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은요,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 그럼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태양의 입장에서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때 방향은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태양의 기준으로 별자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요, 지구의 자전에 이어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구의 공전이라 할 때 공은 함께 돌아간다 라는 뜻이었고요. 누가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서 어디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 즉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하루에 약 1도씩 움직이는다.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태양의 연주운동 아주 중요하고요.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태양의 연주운동부터 보면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겉보기 운동이라는 점. 자, 두 번째는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였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 그랬냐면 황도라 그랬는데 그 황도에 12가지 별자리가 있더라. 우리 이름 붙였어요. 황도 12궁이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 속에 있는 별자리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고 대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기 아주 중요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죠.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라고 별의 움직임을 해석했는데요.
이 신념은 1400년 동안 지속됐지만 화성과 같은 행성의 불규칙한 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전원을 도입해서 천동설을 지지하려고 했지만 관측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즉 지구가 움직인다 했어요. 이처럼 과학자에게 100%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더 좋은 이론이거나 덜 좋은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점점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학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학적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80년대 같은 경우는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폐쇄된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원리를 밝히고요. 우리 대중은 그걸 바탕으로 그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이유기도 하고요. 현재 우주 개발에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국가 간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등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의문을 제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태양과 달이 가려지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